네, 안녕하세요. 셀러 그리고 광고주 여러분, 아마존 광고팀 홍원정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게 아마존 광고팀에서 제가 총괄을 맡고 있지만 이렇게 일본 마켓플레이스만 따로 셀러님들을 모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살펴보셨듯이 아마존 광고가 직접 주최하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 광고 심포지엄입니다. 오프라인에 또 발걸음 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포문을 열면서 다양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단은 소비자 인사이트와 아마존에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일본의 포인트들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짧게 살펴드리고 딥다이브 조금씩 더 자세한 세션들은 저희 다양한 스피커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으로서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일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존의 미국 마켓플레이스의 소식은 많은데 사실 일본 소비자가 어떻게 쇼핑을 하고 어떤 광고를 신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어떠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걸 종합을 해서 아마존 광고 또는 광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광고 전략에서 챙기셔야 하는 원페이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현재와 미래 소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좀 느끼시겠지만 일본 소비자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미국 소비자보다는. 그렇다면 일본 소비자들의 행동 반경에 변화를 할 텐데 어떠한 쇼핑 경험을 만드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슬라이드는 우선 일본의 온라인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 방문자 수인데요. 조금 진부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6월 기준 아마존 재팬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로 5억 6,200만 건의 누적 방문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이커머스 업계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리테일러는 타 이사와 가장 막강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소비자는 어떠한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소비자들은 일단 TV와 스마트폰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연구 리서치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TV와 스마트폰 중에서 스마트폰과 PC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준비되고 있는 소비되는 콘텐츠는 검색입니다. 아직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환영합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아직도 검색과 이메일로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스마트폰에서의 사진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사진을 통해서 공유하고 서치하는 게 좀 늘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싶을 때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찾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스마트폰을 여는 거죠. 이 스마트폰은 일본의 젊은 소비자를 정보 검색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먼저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다면 PC는 언제 이용될까라고 했을 때 전체 남성의 한 30% 이상 정도,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정도가 PC에서 정보 검색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마존 광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커머스 리테일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스마트폰과 이 PC를 같이 이제 조금 포커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검색을 어떻게 진행할까라고 했을 때 일본의 소비자들이 말하기를 키워드 검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키워드를 검색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이미지와 음성 검색이 타 국가들보다 많지는 않아서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계속 검색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구매로는 어떻게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 같은 쇼핑 사이트나 앱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구매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소비자의 대다수는 화장품, 패션, 가구, 전자제품에서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앱을 사용하고 있고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물었어요.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또 처음 이용해 보려고 하면 무슨 경로를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이 어떠한 미디어를 신뢰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의 위는 earned media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액션을 했을 때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얻어지는 거고, 오른쪽의 위 같은 경우는 owned,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가지게 되는 미디어이고, 밑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이제 그 신뢰도라고 또는 경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 소비자들은 검색을 하면서도 지인 추천 그리고 브랜드 페이지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광고와 함께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브랜드 스토어 페이지가 있어야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광고로 만나볼 때는 무엇을 선호하냐라고 했을 때는 서치 엔진, 온라인 배너, 비디오 순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신뢰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에디토리얼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알려주고 싶을 때 우리 브랜드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만든 편집된 컨텐츠와 how to 비디오를 소비자들은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녹여내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 단계에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비스를 알게 될 때, 가운데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검색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때, 이 모든 행동 단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펴보시면 지인 또는 주변의 추천, 브랜드 스토어 페이지, 브랜드 페이지, 소비자 온라인 리뷰 의견, 지인 추천, how to 비디오, 마지막으로 지인 추천, 브랜드 페이지, 그리고 소비자 온라인 리뷰가 뒤를 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광고를 하면서도 진정성이 보여져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면 연령과 관계없이 어떠한 컨텐츠를 선호한다라고 물었을 때 실제 상황,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광고가 가장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real life였고요. 실제 상황, 그리고 가치 중심은 value oriented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코-프렌들리,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걸 추구한다든지, 또는 비건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실제 상황,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지 등등등은 가장 광고 요소로 사용하기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쭉 살펴보신 것처럼 한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던 인사이트를 한 번에 담아서 원 페이지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든 크리에이티브에서 실제 이쁜 거나 또는 멋진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과 how to, 이 중심의 크리에이티브를 같이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지인 추천, 주변 추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에 집중을 하셔서 새로운 바이럴 컨텐츠로 만드실 수 있는 기반을 쌓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바일의 사용률이 일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롱폼, 굉장히 긴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 긴 비디오를 짧게 만드는 숏폼 컨텐츠로도 조금 만들어내서 자산을 만드십시오. 네 번째는 스토어 페이지가 모든 것의 도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토어 페이지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십시오. 단 하나를 팔고 계시더라도 우리 스토어에 이 제품이 있지만 내 브랜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브랜드 스토어에 모두 남겨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검색, 키워드, 터치포인트. 검색으로 모든 걸 찾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는 공간에서 모두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타겟팅을 중점을 두시고 최대한 많은 고효율 키워드를 구축해서 기본적인 오가닉, 자연 랭킹을 올리실 수 있도록 중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 아마존 배치인데요. 보통 오프 아마존이라고 하면 아마존 내 말고 아마존 외에서도 다양한 트래픽을 모아서 아마존으로 유입을 시키는 건데, 아마존에 유입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밖에서 가져오시는 것도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랜딩은 브랜드 스토어. 일본은 A+ 컨텐츠가 브랜드 오너든 브랜드 오너가 아니든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의 모든 모듈이 열려있기 때문에 스토어만이 브랜드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광고 전략 중에 비디오 광고를 숏폼과 롱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존 일본에서도 그 숏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준비되셨던 비디오가 있으면 저희 스폰서드 광고에 함께 넣으셔서 광고를 진행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앞으로 설명드릴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존의 광고 솔루션 중에 하나인 DSP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구매율이 그 어떤 마켓플레이스보다 굉장히 로열하다라고 리서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매했을 때 이 브랜드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계속해서 재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매하고 다시 재구매를 일으키는 아마존의 리타게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3개 맨 처음에 원페이지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오는 많은 세션들에서 하나하나 조금 주제를 잡고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포커스들은 일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계신 모든 셀러님께서 일본 입점 또는 일본에서 성장을 이루시는 데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